색깔뿐만 아니라 지금 신형 코나가 주는 인테리어 전반의 느낌은 최근에 나온 그랜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 2,5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2차 저차 의차 김승환입니다. 저는 오늘 현대 코나 신차 출시 행사에 와 있습니다. 디자인 같은 거는 이미 유출된 정보가 워낙 많아서 미리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따끈따끈한 정보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늘 가격이 확정돼서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 2,5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가장 저렴한 모델이 2.0 가솔린 모델에 2,514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 개별 소비세가 인하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걸 적용하면 2,468만 원이라고 하는데, 개별 소비세 인하가 지속되는 건 아니니까 저는 여기 책정된 가격 기준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가격이 2,500만 원이 넘어간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체감되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코나가 전세대 모델이 시작가가 2,144만 원이었습니다. 전세대보다 400만 원 가까이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이 오른 거고요. 지금 코나 같은 경우에는 소형 SUV 세그먼트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소형 SUV에서 가장 뭔가 실용적이고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게 기아의 셀토스가 있죠. 기아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2,062만 원부터 시작한 거니까 무려 450만 원이 비싼 겁니다. 또 지금 현대 안에서 코나보다 더 큰 SUV 투싼의 시작 가격이 2,584만 원이니까 한 6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거고요. 기아의 스포티지도 있잖아요. 기아의 스포티지는 2,474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준준형 SUV보다도 더 비싸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실 어제 현대차에서 기자들한테는 먼저 온라인으로 이렇게 설명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룰브레이크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어요. 기존의 틀을 깨겠다, 더 좋은 상품성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였는데, 가격에서도 룰브레이크가 적용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코나도 신형이 나오면서 크기가 커지긴 했어요. 자, 옆으로 보시면 이 자동차 길이, 전장이라고 하죠. 길이가 4,205mm에서 4,350mm로 14cm 이상 커진 거거든요. 그럼 엄청 커진 거죠. 그런데 지금 가격이 셀토스나 투싼보다 비싸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셀토스나 투싼보다 크기가 작습니다. 보통 차급이 정해지면 예상되는 가격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격대가 이 정도 있으면 그 위차급이랑은 이렇게 살짝 겹치는 구간이 있으면서 이제 이걸 살까 고민하게 되는데, 아래차급이라고 생각되는 게 위차급보다는 지금 더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게 된 거니까, 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자신있게 룰브레이크라는 단어를 꺼내면서 얘기를 했던 건 이 차의 상품성이 그만큼 좋다는 거겠죠.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코나의 외장은 7가지 중에 고를 수 있는데요. 지금 제 옆에 있는 모델은 진한 회색입니다. 이름은 에코트로닉 그레이 펄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름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제가 생각하는 색깔로 한 번씩 말씀을 드릴게요. 카메라를 살짝 저쪽으로 돌리면 저쪽에 있는 거는 라임 색깔입니다. 네오테릭 옐로우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눈에 확 띌 것 같아요. 흰색 있고요, 연한 회색 있고요, 빨간색 있고요, 검은색 있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색깔은 이 색깔입니다. 지금 현대차에서 밝힌 이름은 미라지 그린이라고 하는데요. 딱 얼핏 보기에는 회색 같아 보이는데 녹색감이 살짝 들어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최근에 기아 쪽에서 그 국방색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국방색이 조금 더 회색 쪽으로 가까워진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자, 이제 디자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나는 5가지 종류로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1.6 터보 가솔린, 2.0 그리고 N라인 나오고요, 하이브리드 전기차 나올 건데, 제 옆에 있는 건 가솔린의 디자인입니다. 1.6 터보라던가 2.0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자인으로 나올 거예요. 일단 처음 봤을 때 가장 인상 깊은 건 이 헤드라이트죠. 일렬로 쭉 이어져 있는 헤드라이트. 스타리아에 적용됐고, 그 다음에 그랜저에 이어서 코나까지 나온 건데요. 이게 새로운 현대의 시그니처 디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가 멀리서 와도 아, 저거 현대차구나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기아차의 그 타이거 노즈 그 그릴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어렴풋하게 지나가면서 그냥 살짝 느낌을 주는 정도였다면, 이거는 멀리서부터 빛으로 아예 강렬하게 인상을 주니까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인상 깊다 정도인데 호불호가 나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지금
이런 부분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릴을 보면 이쪽은 막혀 있고 이쪽은 열려 있는데, 주행 중에는 이쪽이 또 이렇게 열려서 공기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이렇게 막아 놓는 모습이고, 헤드라이트 아랫부분, 범퍼 부분 있잖아요. 이 범퍼 부분 디자인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전기차, 그리고 N라인, 그리고 일반적인 가솔린 모델의 특징, 구분을 좀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헤드라이트가 스타리아, 그랜저에도 적용됐고 코나에도 적용됐잖아요. 근데 또 유출된 사진들을 보면은 소나타에도 적용이 될 거고요. 그럼 앞으로 이런 디자인이 적용된다면 현대차는 차의 크기, 전체적인 실루엣과 이 아랫부분을 통해서 차를 구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앞에 요거 디자인 특징적인 건 알겠는데, 여기 이렇게 빨래판처럼 돼 있거든요. 이 빨래판 같은 거는 왜 넣어놨나? 그냥 디자인적으로 넣어놨나? 살짝 옆으로 넘어가면 라이트는 예전 코나의 느낌을 좀 살려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코나가 처음 나왔을 때 가니쉬부터 이 앞에까지 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딱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건담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라이트는 이렇게까지 앞에 나온 건 아니지만 안쪽으로 좀 당기면서 이렇게 뾰족하게, 이 부분은 램프고 이 부분은 범퍼처럼 해놓은 모습인데요. 정면에서 딱 보면 기아의 스포티지, 윙크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조금 떠오르기도 하네요. 어쨌든 전면부는 이 헤드라이트의 영향인지 전반적으로 그랜저의 느낌을 주면서 스포티한 느낌이 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옆으로 넘어오면 또 다른 차가 떠올리실 겁니다. 이렇게 딱 잡아놓은 선을 따라서 오다가 이 아래쪽에서도 이렇게 올라와서 Z자, 차 전체에 Z자의 굴곡이 지는데요. 투싼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투싼 옆모습 보면 옆에 이렇게 넣어놓고 저렇게 빼고 저렇게 넣어놓고, 앞부분에서 살짝 매끈하고 쭉 퍼지면서 스포티하지만 이렇게 풍성한 느낌을 줬다면, 옆모습에서 아주 날쌘 느낌을 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일반적인 가솔린 모델이어서 이렇게 쭉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지만 N라인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N라인은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것도 같아요. 이런 가니쉬를 덧대는 게 SUV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조금 무거운 느낌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N라인에는 이걸 빼서 조금 더 빨라 보이고 스포티한 느낌을 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부분은요, 가까이 보세요. 이 아래 윤색으로 쭉 이어지다가 뒤로 오면 이게 점점 넓어져서 리어 스포일러로 쭉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래쪽에서도 선이 이렇게 하나 올라오고 있죠. 앞부분 창문부터 뒷 필러까지 물고기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이게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인터넷에 짤이 많이 돌더라고요. 보통 여기가 막혀 있거나 아니면 여기가 거리가 벌어져 있거나 하는데, 여기는 창문이 아닌데도 이 크롬과 이 선을 이용해서 딱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준 게 굉장히 또 하나의 인상적인 포인트입니다. 측면부에서 마지막은 휠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휠은 최대 19인치까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지금 이 차에 적용되어 있는 게 19인치 휠입니다. 옆모습 전반적으로 보시면 소형 SUV 중에서 가장 큰 휠이 적용된 만큼 바퀴가 좀 커 보인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거는 일반 가솔린 모델보다 N라인에서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니쉬 차이 때문이겠죠. 자, 이제 이 가니쉬를 따라서 후방으로 넘어갈 건데, 이게 눈을 끄네. 에너지 소비 효율 3등급, 복합 연비는 12.2가 나온다고 적혀 있네요. 이 가니쉬를 따라서 가면은 후면 램프가 있고요. 후방으로 싹 넘어옵니다. 조금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쪽 후면으로 보면요, 지금 후면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생각보다 포인트가 없고 굴곡도 크지 않아요. 이렇게 일렬로 쭉 이어져 있는 램프 외에 큰 특징이 없어요.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깔끔하게 싹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굳이 하나 꼽아 보자면 후면 유리가 굉장히 누워있는 듯한 느낌이 줍니다. 그래서 스포티백 같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 정도로 후면 유리가 굉장히 누워있는 모습이고요. 트렁크는 이쪽을 누르면 전동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형 SUV에서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되어 있는 거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이런 것부터가 이제 룰브레이크라고 하는 거겠죠. 네, 트렁크를 보면 트렁크는 소형 SUV답게 굉장히 작은 모습인데, 소형 SUV 중에서도 조금 작은 느낌이거든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나 줄자 갖고 올게. 줄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안에서부터 깊이를 재보면 84cm 나오고요. 왼쪽 오른쪽을 해보면 104cm가 나옵니다. 확실히 작긴 작네요. 이렇게 앉아서 있을 정도는 충분히 되지만 안에
세차 박스라던가 짐을 조금 넣기 시작하면 앉을 공간조차 나오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에 앉는 거 외에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뭐 이 정도면은 쓰다 보면 적응되겠죠. 아래를 열면은 스페어 타이어 놓는 공간만큼 이렇게 여유적인 추가 트렁크 공간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 판을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 높이 면에서는 조금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요. 요 오른쪽에는 없지만 왼쪽을 보면은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풀플랫 되나도 한번 봐야겠죠. 뒷자리 폴딩은 다른 차랑 마찬가지로 이쪽을 누르면 눕습니다. 이쪽도 눕히면, 자, 뒤로 와보세요. 지금은 이 뒷판을 내려놔서 풀폴딩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거를 다시 올려보면 풀플랫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아쉬움이 있네요. 이쪽에 살짝 한 1cm 조금 안 되게 턱이 있고요. 또 뒷자리가 일자로 평평하게 눕는 게 아니라 살짝 위로 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머리가 딱 닿게 누워보면 지금 제 키가 178인데 다리 이 정도 나가 있습니다. 이 차를 보신 분들은 제가 차 가지고 차박과 캠핑 많이 가는 컨텐츠 보셨을 텐데 이 차는 차박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길이도 굉장히 짧고요. 위에가 살짝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대각선으로 누우려고 해도 자리가 편하지는 않네요. 이어서 실내 살펴보러 가시죠. 이야, 실내로 들어왔을 때 가장 인상적인 건 이 색상입니다. 지금 이 차에는 베이지 톤으로 컬러가 들어와 있는데요. 총 4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제가 탄 베이지 외에도 일반적인 검은색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한 회색이 있고요. 아까 전에 제가 오묘하다고 말씀드렸던 그런 초록빛 나는 회색깔 있죠? 그 색깔로도 내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 스티치들이 굉장히 그 노란색, 라임색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실내의 컬러를 선택했을 때 적용되는 부분은 핸들과 시트, 그리고 이 앞부분 이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 수납 공간과 문 정도의 이렇게 직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야? 여긴 또 가죽이야? 소형 SUV에 여기가 가죽인 거는 제가 또 처음 봤네요. 보통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로 그냥 마감을 퉁치고 마는데 다른 데들은 다 플라스틱인데 이 컬러가 적용된 부분은 가죽과 패브릭 소재로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깔뿐만 아니라 지금 신형 코나가 주는 인테리어 전반의 느낌은 최근에 나온 그랜저를 떠올리게 합니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이렇게 일렬로 쭉 연결이 돼 있고요. 지금 핸들 모양도 그랜저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기어 변경도 그 기어 봉이나 기어 조절하는 다이얼식이 아니라 이 핸들 아래쪽에 돼 있어서 앞으로 뒤로 하는 방식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런 방식의 기어 조절은 아이오닉이 나오면서 적용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최근에 내연기관 중에서는 그랜저에 처음으로 적용을 했었는데 코나에도 이어서 적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앞으로 현대에서 나올 차들은 이런 방식으로 기어를 다 바꾸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핸들도 보면은 요 가운데 요 클락션 울리는 부분 있죠. 여기에 현대마크 대신에 점점점점 하는 요게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게 아이오닉에서는 여기에 불빛이 들어와서 배터리 잔량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랜저에도 적용이 됐었어요. 근데 그랜저를 시승할 때 보니까 여기 안에 불빛이 들어오고 줄어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랜저에서는 그냥 뭔가 멋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코나에도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불빛이 안 들어와요. 지금 시동이 걸려져 있는 상태인데도 여기 점점점점이 분명히 있는데 불빛이 안 들어오고 은색으로 그냥 막혀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현대마크를 다 대체하려고 하는 건가? 차 안에서는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코나는 소형차니까 소형차에서도 이런 고급차, 전기차, 비싼 차에서 적용된 것들이 그대로 적용되다 보니까 소형차를 타는 입장에서는 고급 세단이나 비싼 차에 적용됐던 게 이런 작은 차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는 반길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품을 공유하다 보면은 현대차 입장에서도 분명히 원가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긴 할 거예요. 그럼 가격을 좀 덜 올렸어도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룰 브레이킹이 어떤 걸 뜻하는지는 어렴풋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납 공간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조수석 앞부분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이 안쪽은 플라스틱이고 바깥쪽은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지금 핸드폰이 싹 하나 들어갈 정도인데 뭐 맥스라던가 갤럭시 노트 같은 큰
휴대폰은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 컵홀더가 있는데 이것도 그랜저랑 굉장히 유사한 방식이죠. 이렇게 평소에 넓게 쓸 때는 컵홀더가 없다가 컵홀더가 필요할 때는 버튼을 누르면 싹싹 나오는 방식이고요. 이 앞에 휴대폰 무선 충전기가 있습니다. 근데 휴대폰 무선 충전은 이렇게 세로로는 안 들어가고요. 깊이감이 좁아서 가로로 넣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뒤로 오면요, 이 센터 콘솔이 특이합니다. 지금 센터 콘솔이 이렇게 깊이는 이 정도인데 지금 깊이를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특이한 거예요. 닫으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바스켓을 하나 올려서, 그래서 가벼운 짐들은 여기 위에 놓고 무거운 짐들은 요 아래 박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꺼내기는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센터 콘솔에 이것저것 구겨 넣고 감춰 놓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잘 하시는 분이 아니면 이거 굉장히 차 전체를 지저분하게 느끼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그랜저 느낌이 많이 들면서 차이 나는 부분은 이쪽입니다. 그랜저는 공조 시스템이 터치패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모두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호불호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운전하면서 다루기 편한 거는 물리식 버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각적으로는 조금 덜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편한 건 이게 편한 게 맞잖아요. 자, 그리고 이 아래쪽을 보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모두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특이한 점은 드라이브 조절, 모드 조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드 조절 보면 지금 스포츠 있고 노멀 있고요, 에코, 이렇게 세 가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걸로 보이네요. 그랜저보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여기 충전기 보면요, C타입 꽂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옆쪽을 보면은 C거잭이 있습니다. 그랜저를 타면서 제가 제일 불편이었던 게 C타입으로 넘어가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제가 쓰던 케이블들은 A타입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랜저에서는 C타입밖에 없어서 A타입은 아예 꽂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C거잭이 있으면 어댑터를 연결해서 A타입 케이블도 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랜저보다 코너가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수납 공간을 보면 여기도 이렇게 홈이 하나 있는데 여기 손톱을 넣어야 돼요. 손톱, 그래서 제가 손톱 안 가까운 거예요. 손톱을 쫙 넣으면 이렇게 뭔가 C타입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마이크로 SD가 들어가고요. 이 마이크로 SD는 빌트인 캠의 영상이 저장되는 공간이어서 더 이상 빌트인 캠 영상 빼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이런 SD 카드를 빼지 못해서. 그런데 이제 SD 카드를 이렇게 뺄 수 있게 됐으니까 빌트인 캠 설치하셨을 때 내비게이션 영상 뽑기 좀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형 SUV 룰브레이크 하나 더 있습니다. 시트가 전자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옵션이긴 한데요, 전자식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다 되어 있어서 소형 SUV의 룰브레이크, 요걸 뜻한 게 아닐까? 굉장히 타고 다닐 때 편할 거는 같습니다. 확실히 옵션이라던가 편의사항은 빵빵하게 넣어주긴 했네요, 소형 SUV 중에서는. 이어서 이제 뒷자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앉아있던 그대로 뒷자리로 넘어왔는데요, 무릎 공간 보세요. 지금 주먹이 하나하고 반 개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차를 살 때 니로랑 코나를 굉장히 비교를 했었거든요. 고려대상에 있었는데 니로를 샀던 이유가 코나의 뒷공간이 너무 좁아서였어요. 그런데 지금 길이가 14cm 정도 늘어났잖아요. 그 공간이 사실상 이 뒷자리에 많이 배정이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뒷자리에 열선 시트는 있는데 통풍 시트는 없는 것 같고요. 머리 공간도 앉아있을 때 지금 충분히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 기울기도 특출나게 좋다, 특출나게 나쁘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보조석에 버튼이 있거든요. 운전석은 안 되지만 조수석에 앉았을 때 뒷자리 공간이 좁다 싶으면 앞좌석을 당겨 놓고 타면 더 여유롭게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뒷자리에 통풍구 있어서 에어컨 바람 시원하게 나올 것 같고요. 여기에도 C타입 2개 꽂아서 사용할 수 있네요. 컵홀더는 귀엽게 2개 딱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 차의 소음 부분인데요. 이건 직접 타봐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 유리, 이중 접합 유리를 적용했다고 하고요. 아까 타이어도 기본으로 제공되는 타이어에는 소음 절감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완쪽에도 흡음재를 많이 넣어서 차 안에 소음이 들어오는 걸 많이 방지했다고 하거든요. 소형 SUV를 제가 타면서 가장 불편하게 느꼈던 건 은근히 소음이 커요. 차가 분명히 같은 급의 엔진을 썼다면 큰 차보다 소음이 적게 나올 수, 부담이 적게 가다 보니까 소음이 적게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소음이 크게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그거는 가격을 낮추려고 이런 흡음재를 아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충분히 넣어줘서 조용해졌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새로 나온 코나 지금 공개된 정보랑 실제 차 옆에서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정보를 드렸는데요. 더 좋은 정보는 실제로 타보고 주행감까지 드리는 거겠죠. 조만간 시승행사 열릴 것 같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신형 코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차 저차차 김성환이었습니다.